혜진, 대체 얼마나 더 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내 곁을 지키며 모든 걸 참아온 건 나였어. 그런데 넌 나한테 뭐를 줬지? 배신과 무시뿐이었어. 배신, 지호,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버리겠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내 의도는 널 상처 주려는 게 아니었어. 우리의 이익. 넌 오직 너 자신만 생각했어. 혜진, 난 이 우정을 위해 많은 걸 희생했는데, 넌 내 충성심을 이용하기만 했잖아. 난 너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눈이 멀었을 뿐이야. 오늘부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제 넌 내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어떤 건지 느끼게 될 거야. 정말 진심이야. 지호,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도 나를 등질 거야? 내가 이 우정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봐. 하지만 기억해. 이 관계에서 늘 약한 쪽은 너였어. 늘 결정을 내릴 때 내 도움이 필요했잖아. 지호와 혜진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우정을 나누었지만 그 우정은 동시에 시간에 의해 잠식되기도 했다. 그들은 현대화가 진행 중이던 서울에서 젊은 시절에 서로를 알게 되었다. 이제 68세가 된 지호는 헌신적이고 조용한 삶을 살았고 70세인 혜진은 언제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결단력 있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호는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며 언제나 혜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는 그들의 우정이 특별하다고 믿었고 삶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연결고리라고 여겼다. 은퇴한 교사로서 지호는 생애 대부분을 교육과 가족에게 헌신했으며 혜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녀를 돕기 위해 언제나 시간을 냈다. 조언이 필요할 때든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든 지호는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다. 반면 혜진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그녀의 인생은 성취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어려운 선택들로 점철되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고 지호의 흔들리지 않는 선량함은 그녀의 계획에서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혜진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다. 하지만 혜진은 지호가 그녀를 필요로 할 때면 결코 그를 위해 시간을 내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호는 이 우정의 패턴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혜진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보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우정은 이제 고통과 실망의 원천으로 변해버렸다. 혜진이 지호의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속하는 동안 지호는 조용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분주한 리듬과 대조적인 풍경들은 지호가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에 완벽한 배경이 되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혜진에게 언제나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럴 것이 달라질 참이었다. 지호는 서서히 그녀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는 혜진에게 확실치 않은 기류를 형성하게 했다. 혜진은 언제나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다. 기회는 혜진이 사업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며 다시 한번 지호의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그가 항상 그래왔듯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엔 지호가 망설였다.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망설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혜진은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불안함을 느꼈고 이는 지금까지 그들의 관계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지호의 망설임은 그의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그는 진정한 보복이 혜진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거나 그녀의 명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수년간 느껴왔던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즉, 혼자 남겨지는 느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말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혜진은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길러온 지호의 인내심은 그가 게임의 판을 뒤집도록 결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혜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될 것이다.
지호는 처음에 망설임이 혜진에게 원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예측 가능하고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이미지를 깨기 시작했다. 혜진은 자신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지호의 미묘한 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지호가 심어놓은 작은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혜진이 이전에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혜진이 자신의 독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지호는 그녀의 도움 요청을 필수적으로 만들 때 항상 그녀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로 제안했다. 이로 인해 혜진은 자신이 무력해졌다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에게 전혀 새로운 감정이었다. 첫 번째 큰 전환점은 혜진이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할 때 일어났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회사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녀는 지호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통역과 문화적 해석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회의 당일 지호는 평소와는 달리 늦게 나타났다. 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의 태도는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그는 마치 상황과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다. 혜진은 화가 났지만 회의 중에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자신의 일을 해냈지만 평소의 정확성과 헌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의무감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가 아닌 듯했다. 회의가 끝난 후 혜진은 지호를 대면하며 그가 지각한 것과 열정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리라 기대했다. 지호,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혜진은 걱정을 감추기 위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지호는 차분하면서도 불안감을 자아내는 태도로 대답했다. 나 거기 있었잖아. 안 그래? 내가 부탁한 건 다 했어. 이제 내가 스스로 해낼 때가 된 것 같아. 혜진. 그의 대답은 혜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지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투가 그녀를 강타했다. 지호가 이제 물러서기 시작하고 그녀의 발밑에서 카페트를 서서히 빼내고 있다는 사실을 혜진은 느꼈고 불안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호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그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완전히 집중하지 않았다. 혜진은 그가 점점 덜 연락을 취하고 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이는 그녀를 깊은 불안에 빠뜨렸다. 항상 상황을 장악하고 있던 그녀가 이제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지호에게서 처음 느껴본 이 불신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혜진은 여러 차례 지호를 대면하려고 시도했지만 지호는 늘 애매한 대답으로 회피하거나 주제를 돌려버렸다. 이는 혜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호는 이런 심리적 게임이 혜진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항상 자신의 자립심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혜진은 이제 자신이 지호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호는 이제 그것을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혜진은 지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개인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그녀는 지호를 자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이는 그녀가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다. 예전의 다이나믹을 되살려보려는 시도였다. 지호는 초대를 받아들였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멀어져 있었다. 혜진의 대화 시도에 지호는 단답형으로 응답했고 저녁은 냉랭하고 불편하게 끝이 났다. 지호가 떠난 후 혜진은 거실에 홀로 남아 그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혜진은 길을 잃은 느낌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지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항상 믿어왔던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들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는 혜진에게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에 지장이 생겼고 집중력은 떨어졌으며 그녀는 끊임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호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혜진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체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호는 그동안 자신이 이용당하고 무시당한 모든 순간을 이제 그녀에게 되갚고 있었고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지호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혜진이 이 상황을 오래 참아 넘길 여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혜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지호와 혜진 사이의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었고 만날 때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항상 상황을 통제해온 혜진은 자신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렇게 취약해본 적이 없었고 지호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혜진은 다시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지호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신비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혜진은 조사에 나섰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과 상황을 뒤져가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반추의 순간 중 하나에서 혜진은 몇 년 전의 어느 밤을 떠올렸다. 그때 지호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녀는 그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강렬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기억은 혜진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지호를 모든 시간 동안 과소평가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어쩌면 지호는 그 순간부터 복수를 계획해왔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참을성을 가지고 행동한 것일 수도 있었다. 이 생각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지만 동시에 지호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지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약하고 순종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었고 혜진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도전에 끌렸다. 이렇게 해서 혜진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지호에게 자신이 느끼는 혼란만큼의 충격을 주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은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지호가 심리전을 벌이려 한다면 그녀도 그에 걸맞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혜진은 두 사람이 처음 우정을 쌓던 시절 자주 찾았던 장소, 인사동의 한 오래된 카페에서 지호와의 만남을 잡았다. 그녀는 이 장소가 지호가 냉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 둘에게 중요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이다. 지호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앉아있는 혜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을 읽으려 하고 있었다. 지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마치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했다. 혜진, 왜 여기로 부른 거야? 지호는 통제된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호,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하지만 내가 계속 이럴 생각이라면 알아둬. 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이용하지 않았어. 지호는 침묵을 유지하며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지만 혜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난 내가 내 옆에 있어준 모든 순간을 기억해. 그리고 내가 내 의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우정을 위해 내린 결정들도 있어. 내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우리 우정을 위해 힘든 선택을 했어. 내가 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호에게 자신이 아무리 차갑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진심 어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몇몇 순간에 그녀는 지호를 이용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일부분은 항상 진심으로 지호를 아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상처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냉정을 유지하려 했던 지호는 혜진의 말이 주는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는 어쩌면 혜진의 감정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진은 그가 믿었던 것처럼 단순한 조종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녀 안에는 그가 고려하지 않았던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혜진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그들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상자의 열쇠야. 지호.
그 안에는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게 쓴 모든 편지가 들어있어. 내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은 편지들이야. 그 편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읽어볼 때일 것 같아. 지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혜진이 그 편지들을 보관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고 그것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열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상징하고 있었다. 혜진 역시 자신만의 상처와 후회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카페를 나갔다. 그녀는 지호를 그의 생각과 작은 열쇠만 남긴 채로 홀로 두었다. 지호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분명히 화가 나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고요한 아픔도 느꼈다. 어쩌면 자신이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호는 손에 열쇠를 쥐고 금속의 차가움이 그의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복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자를 열어 혜진의 진심을 알아볼 것인지.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지호는 알고 있었다. 지호는 그 편지들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지금 내릴 결정이 혜진과의 우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의 삶을 정의하게 될 것임을 느꼈다. 혜진이 카페를 떠난 후에도 지호는 몇 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작은 차가운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생각들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채로 격렬하게 교차했다. 지호는 평생 동안 자신이 혜진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믿어왔고 그녀가 항상 자신을 이용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이야기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카페를 나섰다. 그는 인사동의 거리들을 걸으며 예술품과 골동품 가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과 사람들의 움직임은 멀게만 느껴졌고 그가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혜진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온 편지들이었다.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집에 도착한 지호는 혜진이 언급했던 작은 상자와 마주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단순한 나무 상자였으며 예관은 거의 부서질 듯이 약해 보였다. 수년 동안 그는 혜진에게 편지를 보냈고 특히 우정의 초기에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다. 그는 그 편지들이 무시당했거나 심지어 버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혜진이 그것들을 보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녀의 감정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호는 열쇠를 사용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봉투가 있었고 각 봉투에는 그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각 편지는 과거의 한순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지호는 자신이 과거에 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삶의 일부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고 30년도 더 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에는 젊고 혜진과의 우정에 깊이 빠져 있던 지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당시 그는 혜진을 자신의 삶의 빛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꿈을 위해 싸우도록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 그는 혜진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그녀가 그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다고 썼다. 지호는 그 편지를 저녁 식사 후에 보냈던 것을 기억했다. 그날 저녁, 혜진은 그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승진을 추구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 당시 그는 혜진을 자신의 곁에서 항상 지지해주는 친구로 생각했고 그녀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호가 계속해서 편지들을 읽어나가면서 그는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혜진의 답변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감정이 드러나 있었다. 혜진은 자신이 희생한 순간들을 떠올렸고 지호가 알아주지 않았던 순간들에서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제쳐두고 그를 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과 독립심은 그 행동들이 명확히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호는 몇 시간을 들여 모든 편지를 읽었다. 편지를 한 장씩 읽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혜진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혜진이 그를 이용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깊은 충성심과 어쩌면 표현되지 않은 사랑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혜진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능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애정 표현은 지호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더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난 지호는 깊은 슬픔과 후회의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그들의 우정의 복잡함을 보지 못하게 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쌓여온 좌절감이 그를 복수의 길로 이끌었지만 이제 그 길은 허무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가 자초한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며칠 동안 지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혜진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취약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복수를 정교하게 계획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 사람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실수를 저질러 왔음을 이해했다. 더 이상 이 조용한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싸움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다. 어느 날 혜진이 지호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다. 지호는 그녀가 이렇게 빨리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다. 그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는 인사동의 그 카페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지호가 도착했을 때 혜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번에는 한결 차분하고 거의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지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나도 내가 쓴 편지를 읽었어. 지호. 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쓴 편지들 말이야. 내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무시한 건 아니야. 지호는 말없이 그녀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기다렸다.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백했다. 난 항상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웠어. 몇몇 순간에는 내가 너보다 더 내가 필요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 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려왔다. 그가 혜진에 대해 가졌던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늘 혜진이 가장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그 강함 뒤에 숨겨진 취약함을 보게 되었다. 몰랐어. 지호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상처에 너무 집착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 혜진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실수를 했어. 지호. 아마도 이 우정은 우리가 인정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 관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난 그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난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아. 원망과 후회로 말이야. 지호는 혜진을 바라보며 그녀를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강하고 무자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결점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 순간 지호는 자신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에게 상처를 주려는 시도가 결국 둘 사이의 고통을 계속해서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임을 느꼈다. 나도 이렇게 끝나길 원하지 않아. 혜진. 지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둘 다 노력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혜진은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인사동의 카페에서 나눈 그 솔직한 대화 이후 지호와 혜진은 조금씩 우정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이해와 함께 서로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남은 것을 구하려면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한동안 상황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지호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혜진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진솔함이 자리 잡았다. 과거의 긴장감과 암시로 가득 찼던 대화는 이제 더 개방적이고 진실되게 변해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남아있었다. 혜진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었지만 여전히 내면 깊숙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지호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감정을 깊이 건드렸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는 그녀가 완전히 처리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지호에게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그로 인해 복잡한 마음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 감정들을 다시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막 다시 쌓아가고 있는 것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다. 지호 역시 자신이 혜진에게 느끼는 감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혜진에 대한 감정을 단순히 강렬한 우정으로만 치부해왔지만 이제 서로 간의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 감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로맨틱한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이 터져나온 것은 가을의 어느 저녁이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감도는 때였다. 혜진은 지호를 자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이것이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그들의 우정의 새로운 단계를 봉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호는 초대를 받아들였지만 온종의 이상한 감각이 그를 따라다녔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지만 그가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그 감각은 더욱 강해졌다. 지호는 혜진의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자신이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리고 이번 저녁 식사가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지호가 혜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따뜻한 미소로 맞이받았지만 그녀의 행동에 무언가 다름을 느꼈다. 혜진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 보였고 지호는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는 즐거웠지만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혜진은 마음속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지호는 그녀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혜진은 지호를 베란다로 데려갔다. 그들은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고 지호는 혜진이 말해야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깼다. 지호, 혜진이 감정이 가득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에 대해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 우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 지호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말없이 그녀가 계속 말하도록 기다렸다. 내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마치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그게 너무 두려웠어. 지호야. 왜냐하면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혜진은 잠시 망설이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치 거기서 용기를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웠던 건 그 독립성 뒤에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야.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것을. 지호는 숨을 멈추고 그녀가 하려는 말을 기다렸다. 내가 정말로 너에게 느끼고 있었던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지호야. 혜진은 마침내 고백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실함이 가득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우정 그 이상이었어. 그리고 그게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걸 선택했어. 지호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혜진과 이런 관계가 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느꼈던 모든 것들, 좌절, 분노,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랑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혜진아. 지호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감정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상처 속에 잠겨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 문제를 진작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후회가 밀려왔다. 혜진은 지호의 내적 갈등을 눈치채고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지호야, 내가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너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더 이상 우리 우정이 오해와 원망 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비록 어려울지라도 진실 위에 있기를 바라. 지호는 혜진의 눈을 바라보며 그 순간 자신이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낀 그는 그것이 이제야 비로소 인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혜진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마침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진실을 말했다. 나 항상 널 사랑했어. 혜진아. 지호는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지만 너도 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너를 내 곁에 두는 유일한 방법은 친구로 남는 거라고 생각했지. 비록 그게 내 감정을 희생하는 것이라도 말이야. 지호의 말은 공기 중에 맴돌았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지호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부드러웠고 오랫동안 억눌려온 감정들이 담겨 있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의미 깊은 키스 이후 지호와 혜진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다.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으며 마치 그들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마주해야 할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솔직해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호와 혜진은 이 새로운 관계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것은 쉽지 않았다. 수십 년의 우정, 상처, 그리고 기대가 한순간에 지워질 수는 없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미지의 영역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은 비록 새롭고 아직은 불안정했지만 진실하고 깊은 무언가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내린 결정 중 하나는 서로의 감정과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한 것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피했던 문제들을 이제 마주할 때가 되었다. 어느 고요한 오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호는 그동안 혜진에게 썼던 편지들과 그녀가 그 편지들을 간직해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내가 너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 지호는 조용하지만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수년 동안 내가 나를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할 때만 날 이용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너도 너만의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혜진은 지호를 바라보며 진지하지만 애정이 담긴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항상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게 더 쉬웠어. 그녀는 인정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두려웠고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약해 보일까봐 겁이 났어. 하지만 사실은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너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지호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강인함과 동시에 그녀가 잘 숨겨왔던 연약함을 느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야. 혜진아, 내가 이 모든 일에서 배운 게 있다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내 곁에 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어. 지호의 말은 혜진에게 깊이 와 닿았다. 그녀는 늘 자신의 독립심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혜진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 후 몇 달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적응의 시기였다. 그들은 우정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이 떠오르는 감정들을 탐구해야 했다. 혜진과 지호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처음 그들을 연결시켰던 것을 다시 발견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대화는 더 깊어졌고 침묵은 더 편안해졌으며 함께하는 순간들은 더욱 의미 있어졌다. 항상 마음을 닫고 있었던 혜진은 점차 지호에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이야기했다. 그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호는 혜진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그녀가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관계에는 좋은 날도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쌓아온 견고한 존중과 이해의 기반이었다.
그들은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배우고 조용한 순간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평화로운 날 한강을 따라 산책하던 중 지호는 갑자기 멈춰서서 혜진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우정이 특별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찾느라 바빴지만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던 것 같아.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자신의 불안감에 너무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찾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그들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갔다.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기에 완벽한 풍경이었다. 지호와 혜진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서울의 활기찬 도시 속에서 한때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지호와 혜진은 때때로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관계에서 싹틀 수 있다는 것과 시간이 흐를수록 용서하고 성장하며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까지 지호와 혜진의 감동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여정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 감정 가득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감동사연 채널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채널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